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를 함께하는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요즘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것 보면 참 혼란스러우시죠?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라라는 말도 있고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몇 채 사서 월세 받는 게 노후엔 최고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세금이죠. 집 한 채만 있을 때는 몰랐던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소리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아주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생각하시다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형주택 여러 채를 가졌을 때와 똘똘한 한 채를 가졌을 때 과연 세금이 갈리는 운명의 기준선이 어디인지 2026년 최신 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면 수억 원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완벽한 절세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알짜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우선 우리 시니어님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수 제외라는 2026년의 핵심 정책입니다. 예전에는 공시가격이 낮아도 무조건 집수에 포함되어 세금 폭탄을 맞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가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주택이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합니다. 2025년 12월까지 취득한 이런 집들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아예 빼주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려고 작은 빌라 3채를 더 사도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1주택자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주택자 혜택인 12억 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 수입까지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기준선이 있습니다. 모든 소형주택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빌라 사면 세금 안 나온대라는 말만 듣고 덜컥 오래된 9억 빌라를 사시면 큰일 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년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면서 시니어분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6년 동안만 세를 놓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전략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서울 강남이나 주요 거점의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결국 월세 수익이 세금 부담보다 크냐 아니면 집값, 상승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더 크냐를 따져보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기준선입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계신 70세 박 어르신은 1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추가로 월세를 받기 위해 3억 원짜리 소형 빌라 2채를 더 사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박 어르신은 순식간에 3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세율이 급격히 뛰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개정된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 어르신이 신축 빌라를 매입하거나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종부세 계산 시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기본 공제 12억 원을 적용받고 추가로 고령자 공제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면서 아파트를 팔 때는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시는 거죠. 이처럼 특례주택의 조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냐가 수억 원의 세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거주하시는 65세 이 어르신은 기존에 가진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굳이 작은 집을 사지 않고 보유 중인 집을 대형 평수로 갈아타거나 리모델링에 투자하는 1주택 집중 전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수입은 없지만 나중에 집값이 5억 원이 올랐을 때 세금을 거의 한 푼도 안 내고 온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선은 여러분의 현금 흐름 필요성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시니어라면 소형주택 여러 채를 통한 월세 전략이 유리하고 생활비가 충분하고 자산 가치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1주택 집중 전략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다시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부담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도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님들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재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2025년과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조정되면서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추가로 매입하려는 집이 소형주택 특례 대상인 신축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물건인지 반드시 분양사무소나 세무사를 통해 검증하셔야 합니다. 셋째, 2026년부터 도입된 주택 공시가격 4호 정산제를 활용하세요. 만약 산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기준선을 넘었다면 정부의 예신청을 통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1주택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소형주택 여러 채를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2026년 증여세 공제안도 상향안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하시기보다는 내년 시장 상황까지 고려한 플랜 B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형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즉, 세금은 안 내서 좋은데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안 팔려서 고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세금 혜택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돈이 묶이는 노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 즉 역세권이나 대학가 근처의 소형주택으로 한정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아끼고 수익은 높이는 전략, 그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님들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세금의 기준선은 소형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의 신축이나 임대등록주택은 집수에서 빠집니다. 매달 현금이 필요한 분은 소형주택 여러 채를 차산, 가치 상승과 깔끔한 절세를 원하시는 분은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시니어님들의 불안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오고 기회는 정보를 가진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정보를 얻으셨으니 이미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부동산 고민 중인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수억 원을 아껴주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는 시니어 여러분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시니어들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든든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